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녹화 시간은 장 마감 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면서 그래도 조금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완벽하게 뭐 다 돌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새롭게 주도하는 테마나 섹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계속 강세를 보여왔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계속 이 순환매가 돌아다닐 것이라고. 딱 지금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제조업들 이런 것들이 다 부진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좀 너무 밝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내년에 진짜 이익이 더 커질 것이야 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그나마라도 좀 버텨요. 그나마 시장 대비 좀 덜 빠지는 편.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내년도 힘들 것이다, 아니면 뭐 내년 말쯤 돼야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내년 뭐 올해부터 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스타트 시점, 그 시발점이 바로 이번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미 다 입증, 검증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의 힘을 받아서 또 추가적인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시세를 그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건가 하냐면, 요즘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다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마 진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에는 정말 까다로운 시장일 거예요. 손절을 안 하자니 뭔가 밀리는, 지금 한 4, 5%대에서 손절을 안 하자니 버텨서 6, 7% 갔더니 아씨 여긴 안 되겠다 해서 손절을 치면은 갑자기 또 거기서부터 급등이 나와. 뭐 이런 모습들 엄청 많이 나타나죠. 혹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분할 매수를 하자, 여러가지 기준과 계획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서 혹은 단타수장 유튜브를 보시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들이대도 지금은 다 안 돼. 그죠?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이라도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단타수장 시장 브리핑이 100% 정답입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거시적 관점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볼 건 많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한 흐름이다, 이런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는 이거를 제가 직접 제 돈을 넣는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딱 진짜 현실적인 것대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 요약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인지하시고 요걸 토대로 하셔가지고 좀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3시 12분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난합니다. 시장 흐름에 맞게 딱 적당한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의 분봉입니다. 분봉 차트 흐름인데 장 초반에 1%대 이상 이렇게 빠지면서 깊은 골을 만들어 주더니 점심시간 이후부터 그래도 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아랫꼬리 말아 올리면서 0.2%대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그래도 양봉 마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딱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대로, 그리고 1000포인트 밑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코스닥 시장 전체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특정 섹터,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판이 좀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전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그쪽으로 또 돈이 몰려서 시세가 나타나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살아나고,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 일어나고 있고, 왜 코스피는 못 가는데 코스닥이 먼저 가느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현재는 지금 내년에 시장이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위주로 좀 드리기로 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키워드를 제가 몇 개 꼽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 2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자, 2020년부터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응용해서 나가야 하는 시장 흐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태까지 오면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어떤 금융시장에 대충격을 줬던 위기들이 좀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큰 것들. 우리나라는 뭐 IMF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9.11 테러 때도 뭐 주가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미국 국가부채 한도 협상 또 그때 한번 2011년도에 잠시 또 노이즈가 있을 때도 또 시장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박스핏 쭉 움직이다가 대표적인 건 뭐 작년에 2020년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였고,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크게 빠진 시장들이 몇 개씩 좀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통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재의 시장,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주식시장은요, 매번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매번 시장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 주식시장도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다못해 사람도 초등학생 때랑 영유아 때랑 중학생 때, 사춘기 지나서 고등학생, 대학교 가서 성인 돼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 틀리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애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그때 나이대마다 다 틀려요. 그죠?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과거에 처해진 환경, 현재에 처해진 환경, 그때 당시에 어떤 금융 생태계,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런 흐름과 지금 현재 상황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이번에도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올릴 거야. 이런 통계는 너무 근거가 없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러한 기준과 플러스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응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테이퍼링, 긴축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과 긴축. 보통 테이퍼링과 긴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출렁거려요. 왜? 주식시장의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풀어줬던 거를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유동성 축소예요, 결국에. 그러면 유동성을 풀었던 건 뭐예요? 주식시장에 이게 달달한 달고나를 이제 준 거예요. 단맛을 좋아하는 어떤 어린 아이한테 단 거를 사준 거예요. 입에 물려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줬다가 이제 다 먹지도 않았는데, 다 녹아서 삼킨 것도 아닌데,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먹다 뺏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애가 막 사탕 달라고 울어서 사탕을 줬어. 달달하니까 먹으면서 웃고 막 그러고 있어. 울음을 달랬어. 근데 이제 너 이빨 썩어 해가지고 사탕을 뺏었어요.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주식시장 똑같은 거예요. 테이퍼링, 유동성이 그만큼 엄청나게 풀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근데 마냥 이렇게 치솟으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준점이 있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가지고 너무나 지나치게 거품이 많이 끼면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또 끌어올린 상황에서는 테이퍼링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긴축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해서 유동성이라는 거를 축소시키고 시장을 다시 안정화시키고 이 틀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틀을 잡는 기준이 금리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악재라고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시를 들어드린 아이한테 너 이빨이 썩어서 이거를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 이가 썩어 그래서 이거 사탕 더 이상 먹지 마, 그 정도만 먹었으면 됐어, 배탈 나서 아이스크림 2개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잘못된 거냐라는 거예요. 애가 지금 울고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배탈이 난다고 먹지 말라고 한 게 잘못된 거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건요, 금리가 위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는 것 자체는 금리가 그렇게 막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막 부채가 이만큼 많은데 이거 부채에 대한 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영끌한 투자자들 이거 이자 부담 어떡하냐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거는 그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실물 경기는 그래도 일단은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안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투자자금 다 빠져나가겠지.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뭐 기본적인 이자도 보장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채를 살 것이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해서 더 먼저 올려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정해져요. 왜?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예요. 우리는 수출이 7, 80%예요. 우리가 수출한 걸 거기서 소비를 해요.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자면 우리는 여기서 수출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 내수 자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물 경기, 이런 지금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 경기가 좋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달러를 그만큼 풀어서 좋아지게 만들어 놨고 그걸 다시 회수를 할 거고 그런 컨트롤이 다 좀 유연하게 다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어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악재라고 봐야 되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돈을 풀어서 결국에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돈을 쓰게 하고 소비가 일어나게 하면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기업들을 돈을 많이 버니까 고용을 그래도 또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임금을 좀 올려서라도 고용을 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이런 사이클이 고용, 소비, 생산 이거를 살리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어땠어요? 물론 미국은 잘 살리긴 살렸어요. 근데 고용이 상대적으로 소비와 생산 대비해서 늦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소비나 생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고용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는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뭐 우리 저기 미국도 어디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막 지금 뭐 컨테이너 선박을 들일 인력이 없다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말 많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공급난 또 이런 것도 겪고 있고 원자재 가격 폭등 이런 거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다? 그동안에 이 풀어서 발생했던 부작용이 생겼던 이 유동성 이거를 다시 틀어 잠궈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잠글 수 있는 카드가 순서대로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인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왜 빠져요? 최근 미국 시장 신고가 계속 5일 막 이상 가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왜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카카오 영상에서 보시라고 꼭 말씀드렸죠. 왜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상장된 코스피 기업들이 내년 2022년도에 영업이익 추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오히려 지금 3분기 때 정점 찍고 빠지고 있다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근데 이 이익이 하락 축소되는 관점이 요점이 뭐냐? 원자재 가격의 지나친 원가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라는 거예요. 물건은 더 많이 팔고 있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남는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익이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높은 전망치를 부여하거나 높은 밸류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업사이드가 줄어드는데 누가 투자를 해요? 얘네가 성장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이익을 많이 남길 거야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종목들을.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다고요. 왜?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그죠? 그럼 이거는 이런 관점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비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금리를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올려서 이런 원자재 가격을 컨트롤해가지고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목적의 금리 인상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겠죠. 오히려 호재예요. 금리를 올려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준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려서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원자재 가격.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미국 대비 못 가는 이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지나친 이런 자산 가격들의 폭증을 다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금리와 고용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조금 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고용이 그만큼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 또 빠르게 시행하고 긴축 시행하고 금리 인상도 또 당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막고 기업들의 이익이 다시 한번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전망을 내세우고 시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무조건 뭐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거였으면 지금 지난 10월 10월 달에 FOMC 뭐 11월인가요? 하여튼 최근에 있었던 FOMC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이 더 빠졌어야죠. 안 빠졌잖아요. 미국은 계속 신고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환율이 오르면 뭐 주가가 안 좋아. 금리 인상 오르면 뭐 이제는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이 어떻냐를 제가 분명히 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점은 어떤 경기 이 컨디션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믹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응용을 해나가야 되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용이 좀 길었지만 대충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악재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 과거에 금리를 계속 낮추다가 바닥에서부터 금리를 첫 번째 올렸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빠졌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 때는요. 점점 주가가 같이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의 지수도 같이 올랐습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아마 첫 번째부터도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시장이 뭐냐면 지금 제가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에 계속 이제 있었어요. 좀 자꾸 먹구름을 시장에 이렇게 막 펼치고 있는데 먹구름을 그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먹구름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만큼 시장에 반영이 됐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으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을 또 그 현재 시점에서 내렸던 올랐던 다 반영된 시점에서 그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돼서 우리나라 전망치가 어두워지고 있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고 있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어. 알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럼 다 반영이 됐다 쳐. 지금 시장이 계속 너무나 오랜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 반영이 됐다고 칩시다. 자, 코스피 상장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 그래 이익 전망치가 어둡지만 이만큼 내렸으면 됐어. 이 정도의 밸류면은 그래 이 정도면 잘 뺐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보자고요. 그 다음 뭐가 와요? 말씀드린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 오죠. 이거 악재라 했어요, 호재라 했어요? 악재 같은 호재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시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보고서 이제는 오름세를 나타낼 타이밍이 와야겠죠.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지만 내년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은 내년의 이익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 그런 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와 4분기 실적 잘 나와 그래도 내년이 어둡다? 그럼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년까지도 혹은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내년에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종목 이거를 또 우리가 추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3, 4, 1, 2, 3, 4 쭉쭉 계속 이 추세 각도는 느리지만 계속 좋아지고는 있다라는 점, 이 꾸준함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도 부채가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뭐 가계부채가 얼마니 해서 뭐 대출 규제하고 막 얘기하죠.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이 부채 비율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뭔가 어려운 것 같죠.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그냥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시면 돼요. 미국은요. 고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부채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 경기 흐름, GDP 성장률 이걸 비례해서 보면은 미국은 GDP 성장률도 좋아지고 있으면서 부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이게 뭐 너무 위험하다, 막 폭탄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극단적인 상황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게 부채가 얼마까지 지금 불어났기 때문에 위험하다? 당연히 위험하다라고 하겠죠. 여태까지 져본 적이 없는 빚의 규모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신용대출 1억이 있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빚이 1억이 1억 5천 되고 2억 되고 3억 되고 4억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간 2억씩 버는 사람이어서 1억을 대출을 받았던 건데 4억 벌고 6억 벌고 10억을 벌었어요. 2억 벌던 사람이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거랑 10억 버는 사람이 3억 빚을 지고 있는 거랑 비율이 어때요? 다르죠? 50%의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 10억의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3억의 빚을 지니까 30%밖에 빚의 비율이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앞으로는 3억이라는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너 3억이나 빚을 져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났다 이러지만 저 사람은 1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2억 벌던 사람이 10억까지 5배를 성장하는 동안 부채는 3배밖에 안 늘어났다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부채를 볼 때는요. 부채 비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미국이 뭐 몇 경 어쩌고 나라를 팔아도 뭐 갚니 못 갚니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역성장으로 갔고 거품이 지나치게 심했고 그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좀 그죠? 약간의 그렇게 좀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부채 같은 경우는 비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봤을 때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당장에 막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타결 안 되면 막 뭔가 뭐 대폭락이면서 뭐 여태까지 살면서 못 본 폭락이 오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얼마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비율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각 국가가 경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성에 따른 얼마만큼 빚을 또 안고 가느냐. 빚을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빚이 빵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빚은 반드시 지고 가는 거예요. 부채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겉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너무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먹고 쫄고 하시는데, 남들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낙관적으로도 볼 줄 아셔야 돼요. 남들이 낙관적으로 볼 때는 또 반대로 비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라고 하는 게, 남들이 비관적일 때 난 낙관적, 나는 낙관적일 때 남들은 비관적,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보실 때는 뭐 제 말이 100%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특히나 우리가 정보 망이 굉장히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편하고 쉽게 다양한 정보를, 폭넓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특히나 유튜브.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그냥 남들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피우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거는 맞다. 남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A 때문에 안 되고 B 때문에 안 돼. 근데 내가 봐도 A, B가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해.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받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왜 자꾸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갖고 물음표를 날려보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부채가 지금 이래서 안 돼. 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봤을 때는 딱 적정 수준에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 요걸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타수장 영상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있어요. 괜히 또 이렇게 보셨다가 SDI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SDI도 시장 폭락 나오면 못 버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중요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좀 쉽게, 최대한 좀 쉽게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VIP방에 오시면 이처럼 시장은 또 시장이고, 다양한 지금 우리가 핵심적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리해서 지금 뭐 무조건 종목 교체해라, 내 종목 무조건 사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그렇게 손절을 잘하고 종목 교체를 잘했을 거면 진작에 했겠죠. 지금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아마 마이너스 20% 이상 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 또 회복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저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뷰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도 드리고 싶으니까 아무튼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번호는 VIP방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성함 연락처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상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종목 상담 자체가 1대1로 종목해드리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법률상 위법 행위입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못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 계좌 하나씩 살려드리고 싶고, 근데 종목 상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 종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쉬운 자료들과 내용들 계속해서 전달을 좀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VIP 문의 많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